서울의 재건축 시장, 특히 이제 반포 같은 핵심 지역에선 아파트 단지 하나의 결정이 한 가구의 자산을 수십억 원씩 움직이게 하죠.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이 치열한 현장의 한복판에서 나온 아주 생생한 문서입니다. 신반포 궁전, 현대동공, 그리고 한신설에. 아, 그 유명한 새 단지요? 네, 이 세 개 단지의 토합 재건축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담은 2025년 12월 16일자 설명회 발표 자료예요. 이 발표를 한 사람이 또 흥미롭더라고요. 바로 그 성공적인 재건축의 대명사로 꼽히는 레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장이었던 한영기 씨. 맞아요. 그런 그가 왜 이 3개 단지 통합 재건축의 쟁점을 설명하고 나섰는지, 그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주장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세 단지 통합의 장점은 대체 무엇인지,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갈등이 첨예한지,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미해결 쟁점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재건축을 둘러싼 루머부터 아주 구체적인 돈 문제까지요. 그렇죠. 핵심만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애초에 왜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 셋을 하나로 합치려는 걸까요? 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자료를 보면 통합 재건축이 가져올 이익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예를 들어 신반포 궁전의 경우 입주 시에 무려 50억에서 70억 원의 자산가치 상승을 예상하더라고요. 와, 70억 원.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실제 데이터도 제시하는데요. 어떤 데이터죠? 통합 논의가 시작된 후 불과 2달 만에 동궁하고 한신설의 아파트 가격이 이미 14억에서 15억 원이나 올랐다는 거예요. 와, 벌써요? 시작부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겠죠? 물론이죠.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되면 삼성 레미안 같은 최고급 브랜드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 즉 브랜드 가치의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대단지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공사비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근데 보통 생각하면 단지가 합쳐지면 이해관계가 더 복잡해져서 오히려 사업이 느려질 것 같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료에서는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맞아요. 그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 중 하나입니다. 통합을 하면 반대 세력, 소위 말하는 비대위의 힘이 약해져서 분쟁이나 소송이 줄어들고 오히려 사업 추진의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역발상인 거죠. 아, 그런 관점이군요. 네, 단순히 빨라지는 것을 넘어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도 약속하고 있고요. 스카이라운지나 수영장 같은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짓고 조경을 특화하고 초고층으로 설계해서 반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들리네요. 자산 가치는 수십억 오르고 브랜드는 최고급이 되고 사업 속도까지 빨라진다니. 그렇죠. 혹시 너무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요? 이 자료에서 혹시 모를 리스크나 단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리스크를 다른 관점에서 제시합니다. 다른 관점이요? 네, 통합의 리스크가 아니라 통합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서울시가 요즘 단독 재건축은 거의 허가하지 않는 추세라서 만약 통합이 무산되면 이 사업 자체가 3, 4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거예요. 근거도 있나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닐 텐데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듭니다. 과거 신반포 1차, 지금의 아크로 리버파크도 처음에는 단독으로 추진하려다 시와 구청의 압력으로 결국 통합을 선택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또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에만 10년 이상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통합 없이는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뭐랄까 약간의 공포감을 조성하죠. 아, 그러니까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장점이 이렇게나 명확하고 안 하면 위험하게까지 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사업이 삐걱거리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부터 이 설명회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이제 본론이군요. 네, 통합을 무산시키려는 각종 루머와 그 이면에 있는 첨예한 쟁점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루머가 통합하면 손해본다는 주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면 한신설애와 통합하면 신반포 궁전의 임대주택이 늘어나서 손해다.
혹은 궁전과 동공 둘만 합치나 셋이 다 합치나 입주 후 아파트 가격은 똑같다는 식의 주장들이죠. 아, 규모를 키워봤자 실익이 없다. 이런 논리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표자의 반박이 아주 직설적이더라고요. 이 12억 원이나 차이 나고 바로 옆 반포미도 1, 2채 아파트도 8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대단지 프리미엄의 효과는 이렇게 명백하다고 주장해요. 600세대와 1100세대의 가치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루머는 아까 제가 했던 질문이랑 비슷하네요. 통합은 복잡해서 사업이 지연된다. 맞습니다. 원베일리는 간단한 통합이었지만 여긴 단지가 3개나 되고 복잡해서 분쟁만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죠. 네. 여기에 대해 발표자인 한영기 씨는 원베일리 통합이 5배는 더 까다로웠다고 본인의 경험을 내세워 일축해버립니다. 아, 본인이 직접 해봤으니까요. 네. 오히려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던 다른 단지들이 7년, 13년씩 조합 설립도 못한 반면 원베일리는 7개월 만에 통합 조합을 설립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성공 사례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핵심은 통합이냐 단독이냐가 아니라 누가 조합장이냐에 달렸다고 주장하는군요. 맞아요. 사실상 나를 믿어라 라는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루머들 밑에 깔린 진짜 갈등의 핵심으로 파고드는데요. 결국 돈과 권력의 문제로 기결됩니다. 돈과 권력. 네. 자료에 따르면 갈등 초기에 한신설의 측은 궁전 측의 초기 요구 조건, 예를 들어 제자리 재건축, 독립정산제, 궁전 측이 조합장을 맡고 기존 용역업체를 승계하는 것 등을 100% 수용했다고 해요. 100% 수용이요? 그건 좀 이례적인데요? 보통은 서로 밀고 당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통합을 하려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만큼 통합이 가져올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궁전 측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정말 첨예한 쟁점이에요. 첫 번째가 공원 기부채납 비용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기부 체납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왜 1000세대가 넘어가면 갑자기 공원을 지어서 시에다 줘야 하는 건가요? 일종의 개발 이익 환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이나 인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대가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는 법적 의무인 거죠. 아하. 문제는 그 공원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을 누가 내느냐는 겁니다. 궁전 측의 요구는 그걸 한신설애가 전부 부담을 하는 거였고요. 네.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발표 자료는 이로 인한 손실액을 약 433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433억 원이요? 와,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 하나에서 공원 문제로 그 정도 돈이 왔다 갔다 한다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한신설에 414세대가 나누면 세대당 무려 1억 5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1억 500만 원이면 웬만한 국산차 한 대 값이네요. 그걸 공원 때문에 더 내라고 하면 저라도 반대 서명운동에 나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번째 쟁점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신설의 몫에 임대주택 40세대를 신반포 궁전 단지 땅에 배치하라는 요구도 나왔다고 하죠. 아, 이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우리 단지 안에 다른 단지 몫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라 미래의 단지 배치와 주민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거죠. 단순히 돈 문제를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 정비계획 변경안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이 계획안이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요. 네, 여기서 반포의 빈민촌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잠시만요. 빈민촌이요? 반포 재건축 단지를 두고 그런 표현을 썼다고요? 네, 정말 자극적인데요. 이건 단순히 평수 문제를 떠나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 같네요. 그렇죠. 현재 계획안을 보면 34평 이하 소형 평형 비율이 81%에 달하는데 이게 강남 재건축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비판합니다. 81%나요. 네, 고급 단지를 지향하는 반포에서 소형 평형 위주로 단지를 구성하는 건 스스로 단지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거죠. 불필요한 손실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굳이 1093세대로 계획해서 1000세대를 넘겨버리는 바람에
아까 말한 공원 기부 체납 의무가 발생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을 꼬집는 겁니다. 일부러 손해를 자초했다는 주장처럼 들리네요. 네, 이로 인해 약 7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만약 1000세대 이하로 계획했다면 이 비용을 통째로 아낄 수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면적 분배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 계획안대로라면 한신설해와 동궁의 총 분양 면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신반포 궁전의 분양 만정만 2621평이 늘어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요. 특정 단지에만 유리한 계획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펜트하우스가 없다거나 평균 층수가 낮거나 심지어 한신설의 상가를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삭제했다는 점까지 문제로 꼽히니 정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래서 발표자는 대안으로 990세대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대안도 있군요. 네, 핵심은 명확해요. 첫째, 세대수를 999세대 이하로 줄여서 공원 기부 체납 의무 자체를 없애자는 겁니다. 비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타단하자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둘째는 빈민촌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단지의 구성을 바꾸자는 거죠. 소형 평형, 그러니까 34평 이하 비율을 81%에서 65%로 낮추고 대신 대형 평형, 35평 이상 비율을 19%에서 34%로 대폭 높여서 단지를 고급화하자는 거예요. 훨씬 균형이 잡히네요. 네, 여기에 펜트하우스 2세대도 새롭게 반영하고요. 이 조정안은 단순히 세대수를 바꾸는 걸 넘어서 이 단지의 미래 가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상황을 들어보니 마치 세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가장 돈이 많은 첫째네가 여행 경비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고 막내네한테는 꾸준히 일을 다 시키려는 모양새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 갈등의 배후에는 결국 사람 문제가 있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발표자료는 이 모든 갈등의 원인으로 궁전조합장 장서우 씨의 개인적인 동기를 직접적으로 지목합니다. 네, 물론 이건 발표자 한영기 씨 측의 주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겠죠. 네, 그건 중요하죠.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예요. 자료에 따르면 동궁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 장 조합장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요? 네, 그래서 한신설해를 배제하고 동궁과만 통합해서 조합을 마음대로 운영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둘째는 권력 유지 문제겠군요. 네, 발표자인 한영기 씨 본인이 조합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본인이요?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파고듭니다. 정비업체, 설계사 등 6개 업체를 조합총회가 아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계약한 것 자체가 편법이라고 지적해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나요? 보통은 정비업체만 추진위에서 선정하고 사업의 핵심인 설계사 같은 업체는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하거든요. 계약 내용에도 문제가 있나요? 네, 특히 도시계획업체 계약을 문제 삼습니다. 적정 용역비가 3억 원 수준인데 6억 9천만 원에 계약했고 만약 3개 단지 통합으로 사업이 확장되면 이 용역비가 2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20억 원이요? 네, 그리고 선정된 법무사는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 실적이 없고 설계사는 업계 20위권 밖의 업체라는 점도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 문서는 재건축 사업이 단순한 건축 행위가 아니라 수천억 원이 걸린 미니 정치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정치죠, 정치. 공원 비용 같은 경제적 논리, 반포의 빈민촌 같은 감정적 구호, 그리고 조합장이라는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어떻게 얽혀서 거대한 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 연구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어떤 거죠? 공전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서 조합장을 압박해 3개 단지 통합 협약서를 체결하게 만들거나 만약 조합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 유능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아주 직접적인 행동 촉구로 마무리됩니다. 직접 행동에 나서라. 네. 그는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등 재건축 성공 신화를 자신의 경력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사임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통합을 주장하는 한쪽의 시각을 아주 설득력 있게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나 한쪽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대측인 궁전 조합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가 제시할 데이터와 논리는 무엇일지, 그리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천세대 대단지의 이익보다 작지만 더 독립적인 단지를 유지하는 것이 왜 더 매력적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한 반대편의 목소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